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연휴 끝나고 주식시장으로 돌아왔더니 증시가 반겨주는 기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눈에 띄고 반도체 대형 종목부터 소재, 부품, 장비주까지 올라주면서 시장에는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시장과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들고 계실 텐데 저희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집중 공략이라는 키워드를 꼽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쿠팡 아니겠습니까? 쿠팡 CEO가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요. 우리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거야. 이런 내용이 담긴 게 아니라 국내 한국 시장을 더욱더 집중 공략해서 여기서 1등할게.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를 세운 거죠. 이것에 대해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그래서 쿠팡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받은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주식 투자할 때도요, 상한가, 더블 상한가 이런 허황된 목표보다는 차곡차곡 적금 넣듯 수익을 챙겨가는 최선의 목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이슈 속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챙겨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이 시각 시장 흐름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의 강한 흐름 나타납니다. 오늘 시가가 저가였어요. 그 이후 껑충 뛰어올라서 그 뒤로 계속 1%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것도 반갑고요.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 반도체 쪽 이슈가 부각됐죠. 그 덕에 국내 대형주들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5% 상승한 지금 3,149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종가까지 이 흐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수급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돋보입니다. 6,600억 정도, 시간이 갈수록 매수 규모를 키워주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이들이 사고 있는 쪽을 들여다보면 IT 그리고 화학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들여다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쪽으로 강한 매수세 외국인이 투입하고 있었고요. 기관 측에서는 오늘 매수로 시작을 했으나 12시경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지금 3천억 정도 매도 대응, 그리고 개인은 오늘 시간이 갈수록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4,200억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 코스피 시총 상위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죠. 오늘 돋보입니다. 반도체 대장주들 삼성전자 3% 이상, SK하이닉스는 5% 가까운 급등 진행이 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오늘 실시간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나란히 시총 상위 1, 2, 3위 종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부분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에 4거래일 만에 상승했고요. 오늘 장중 100만 원 넘어서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종가 과연 100을 뚫고 다시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요, 돋보입니다. 다른 종목들 떨어질 때는 잘 버티고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오늘장 5% 이상 오르면서 38만 5,500원. 카카오와 함께 나란히 신고가를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들 종목입니다. 네이버는 쿠팡 이슈로 인해서 이커머스 산업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 더해지고 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섭니다. 하지만 오늘장 가장 키워드로 눈여겨보게 되는 건 삼성전자가 이대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겠느냐가 되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지금 삼성전자, 신만전자 상반기 안에 다시 가능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새해 들어서 14조 원을 삼성전자에 쏟아부었는데 과연 그들의 투자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D램 가격 중장기적으로 호황이고 타사업 여건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더 갈 거야라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하반기 전에 11만 원 가능, 신한금융에서는 받고 1만 원 더 얹어서 12만 원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대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박앵커의 뇌피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바로 이 박근영 차장께 카톡을 보내봤는데요.
이 상반기 안에 11만 원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10만 원 선 보는 건 동의합니다. 지금 디램 가격 이미 터냈고 중국 로컬 현물 가격이 급등해서 결국 고정가도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 더 갈 수 있어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 박근영 차장님이 그동안 박앵커의 뇌피셜 통해서 주셨던 모든 의견들은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갈 거다 이렇게 얘기 주셨던 것도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인데 한번 이 이슈도 맞아떨어질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죠. 특징주,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 골라봤습니다. 앞서 LG화학과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이죠. 패소 소식이 들리면서 LG화학은 올라가고 이 종목은 떨어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4% 정도 하락. 하지만 장중의 낙폭 대비해서는 많이 좁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요, SK이노베이션 패소가 분명 부담이 될 건데도 저가 매수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일단 KB증권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과징금 부담도 있을 거고 미국 시장 진출이 여러모로 커트당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은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일단 이 시각 현재 28만 4,500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출발 이후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육박하면서 1.75% 상승 981포인트 지나갑니다. 11거래일 만에 980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내에서는요,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죠. 테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종목인데 오늘장 또 강합니다. SK 하이닉스양 이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11% 급등으로 32,800원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SFA 반도체입니다. 26% 급등,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속에서 이 종목이 부각받고 있다라는 이슈가 들렸죠. 이 종목은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 업체입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 고객사인데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8,940원 기록하고 있는데 왜 깜짝 놀랐느냐? 저희 지난 화요일에 익절의 기술 시간에 이 종목을 추천주로 이야기하셨죠. 바로 박재호 전문가가 그때 당시에 7,000원이었을 때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목표가는 8,000원, 짧게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9,000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형테크 때도 그랬고 말하고 하루 이틀 이후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박재호 전문가가 답변을 주셨어요. 오늘 이제 어떻게 대응해요? 질문을 보내봤더니 30% 익절하고 8,200원 이탈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챙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방송 보고 보유하셨더라면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의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쿠팡 이슈 빼놓을 수가 없죠. 다들 아시는 소식일 거예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알리바바 이후 최대 IPO다. 기업 가치 55조 원 정도 생각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44조 원 정도 예상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44조 원이건 33조 원이건 55조 원이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쿠팡, 그동안 국내에서는 계속 적자 기록한 다음에 누적 적자가 4조 원이라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물론 우린 매일같이 쿠팡을 시키면서도 그 적자에 대해서는 마음 한켠 걸리는 게 있었던 겁니다. 왜 좋은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쿠팡이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200페이지 정도. 그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봤더니요. 눈여겨볼 만한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다들 아실 거예요. 차등 의결권,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했다. 이 이슈 있고요. 그리고 이 매출이 7년 사이에 27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이 13조 원인데 그것도 그 전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치. 손실은 줄어들고 있고 매출은 급증하고 있어서 나름 영업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3.4명 중 1명, 이 키워드는요. 국내에서 3.4명 중 1명이 3개월 사이에 쿠팡으로 제품을 하나는 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에서 고령층과 완전히 어린 친구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국민 다수가 이 쿠팡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쿠팡을 쓴 사람은 계속 쓴다라는 겁니다. 재쿠팡 그리고 배송 시간도 국내 유통사 중에 가장 짧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 70%와 11km는요. 쿠팡이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 개수를 놓고 봤을 때 축구장 400개 규모 면적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150개 갖고 있는데 국내 국민 중에 70%는 쿠팡 물류센터 내에 11km 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쿠팡이 이번에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물류센터를 더 지어서 국내 투자를 더 강화한다. 그래서 앞으로 쿠팡은 한국에서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며 좋은 평가를 얻은 거죠. 하지만 쿠팡도 여러 가지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죠. 쿠팡의 물류망이 촘촘한 건 결국 한국 땅덩이가 좁은 거고 이 한국 내에서만 메리트 있는 건데 과연 쿠팡이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다 뛰어들어서 유통 공룡들의 치열한 싸움이 될 텐데 앞으로 쿠팡이 거기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이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쿠팡 관련한 종목들 투자할 거야 하는 분들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신문사에서 나온 좋은 이 소식이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나스닥 쿠팡 직접 투자하는 거, 혹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 혹은 쿠팡의 성공적인 투자 결과물을 이끌어낸 일본 소프트뱅크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쉽게 우리 HTS로 할 수 있습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 투자를 하는 것. 오늘 ESR 캔달 스퀘어 리츠 흐름을 봤더니 한 달 사이에 참 많이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장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말고 쿠팡 관련주는 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열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죠. 오늘 쿠팡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 다수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구미가 당기시나요? 저도 찾아봤더니 너무 많이 올라서 손대기가 조금 어려운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앵커의 뇌피셜을 통해서 또 질문을 던져봤죠.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정의준 전문가께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동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류 전담 운송 계약 한류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 있어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테마주는 대장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저는 박앵커는 좀 쫄보라서 그런지 이 동방에 투자하기 오늘은 좀 겁나서 오늘의 박앵커 도전은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113% 올라온 동방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의견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점검했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